안녕하세요. 일라이영입니다. 요즘은 괜히 마음이 쉽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는 걸까? 얼마 전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오늘 이야기와 닿는 문장이 있어서 조용히 꺼내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한동안 멈춰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랫도록 나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자식, 일, 집안, 주변 사람들. 내가 조금 힘들어도 참는 게 당연했고, 내가 조금 지쳐도 괜찮은 척 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돌보는 일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는 태도라고. 이 문장이 이 나이가 되니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예전에는 나를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은 나를 방치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작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사람은 삶도 소중히 대하기 어렵다고. 이 말이 참 현실적입니다. 내 몸이 지쳐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다 말라 있는데 어떻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나를 돌보는 일과 남을 배려하는 일을 서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돌볼수록 남을 덜 상처 주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변화가 시작된다. 이 말은 나를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나를 먼저 인정하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나는 지금도 잘 살려고 애쓰고 있고,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고, 그만큼 충분히 해오고 있다는 인정. 이 인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조언을 들어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독 엄격합니다. 남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면서도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못했어, 왜 아직도 이래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좁아지면 삶도 같이 좁아집니다. 책에서 말하는 나를 돌본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몰아붙이는 것, 조금 덜 미워하는 것,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것, 이 작은 태도들이 나를 돌보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덜 힘들게 살기 위해 나를 챙겨야 하는 나이가 아닐까? 이 나이에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중심으로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배우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내 몫은 나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성실함이고, 그게 어른스러움이고, 그게 책임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습관처럼 나를 맨 뒤에 둡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존엄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지켜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남의 삶을 위해 나를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도 내 책임이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이라는 말을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한 헌신으로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챙기면 왠지 죄책감이 먼저 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만성적 자기 무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 피로는 참으면 되고 내 한계는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짜증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원래 예민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니라 지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쉼이 부족해서, 여유가 없어서, 나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오래 소중히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혹사시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쯤 이렇게 물어봐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는 몇 번째인가? 항상 마지막이라면 그건 성실함이 아니라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뒤로 미루는 삶은 언젠간 삶 자체를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은 사치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내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 위한 기초 체력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 때문이기보다는 이미 내가 많이 지쳐 있었던 날이 많습니다. 몸이 지쳐 있으면 말투가 짧아집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상대의 의도를 좋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문제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예민함은 대부분 고통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받고 있을수록 사람은 세상에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날카롭다면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를 고치려고 합니다. 말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표정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은 내 상태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방치하고 있는지, 이걸 보지 않으면 아무리 관계 기술을 배워도 금방 다시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식사 준비하고 병원 다녀오고 볼일 보고 돌아온 날 몸은 이미 한계인데 가족이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갑자기 서운해집니다. 사실 그 말이 특별히 나쁜 말은 아니었는데 그날의 나는 받아낼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솔직하게 보면 나에게 휴식이 없었던 날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자기 연민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연민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조금 봐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된다. 오늘은 잘 버텼다. 오늘은 충분하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을 때 타인에게도 같은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전부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말 하나, 표정 하나, 반응 하나가 다 마음에 걸립니다. 그게 계속되면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고 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싫어졌다. 혼자가 편하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지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조금 더 친절했는지, 오늘 나에게 조금 더 여유를 줬는지, 오늘 나에게 조금 덜 몰아붙였는지, 이게 쌓이면 관계도 같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이 나이에 이제 알게 됩니다. 나를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나를 지키면서 이어지는 관계만이 끝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은 관계 기술이기 이전에 삶을 오래 가기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나를 돌본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이렇게 떠올립니다. 여행을 가야 하나, 비싼 음식을 먹어야 하나, 시간과 돈이 많아야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돌봄은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금 낮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멀리 간다. 이 말은 무엇인가 더 채워야만 좋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덜어낼수록 편해지는 인생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더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더 열심히, 더 참고, 더 버티고.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더하는 삶보다 덜어내는 삶이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면 그 중에 하나를 지워보는 겁니다. 꼭 오늘 안 해도 되는 일, 남이 시켜서 하는 일, 습관처럼 떠안고 있는 일,
이걸 하나만 내려놔도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곧 자기 돌봄입니다. 또 하나의 자기 돌봄은 말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나를 향한 말.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이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일은 내일의 내가 한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먼저 풀립니다.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게 갖춰줘야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히 앉아있는 10분, 휴대폰을 내려놓는 저녁 시간, 이런 것들이 지금의 삶에 의미를 더합니다. 우리는 종종 쉬면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쉬어야 잘 갈 수 있습니다. 계속 달리는 사람보다 중간에 숨 고르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돌본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의 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 나를 칭찬해 봤을까? 남은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라도 나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 본 적이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딸로, 아들로,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어른으로, 그 많은 이름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뒤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은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이 말은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남의 기대에서 조금 내려와 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제는 잘 보이기 위한 삶보다 편안해지기 위한 삶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종종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잘 살았나? 나는 충분했나? 나는 실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인생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으로 버텨온 시간의 기록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덜 힘들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요즘 들어 더 와닿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보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삶, 그게 이 나이에 어울리는 방향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것이고, 후회할 날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괜찮아질 거야.
조금 느려도 돼. 지금도 충분해. 이 말을 가장 먼저 나에게 해주는 사람은 이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친절해진다는 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람답게 대하는 일입니다. 지치면 쉬게 하고, 아프면 돌보고, 힘들면 다독이는 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삶을 계속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이 한 문장만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나에게 친절해져도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계신가요? 괜찮다면 댓글로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